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색소대로 네네네. 색소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데 음. 뭐가 다른지. 종류별로 전형적인 형태라는 게 있긴 한데 사실 애매한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미 같은 경우는 막 색소 있는 거를 그냥 다 기미라고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고, 의사나 전문가가 기미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은 다른 개념일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용어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뒤죽박죽인 게 사실 색소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들이라고 모든 색소 질환을 다 제대로 진단하고 그 병들이 다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또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또 진단이 조금 더 명확해지기도 했고 치료도 조금 더 확실하게 된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제가 해외 강연하거나 아니면 의사들끼리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색소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그동안 지난 10년간 했던 강의록들이에요. 20년 동안 232회의 강의를 했네요. 한 150개는 해외 강의. 최근에도 보셨죠? 네, 일본에서. 요즘엔 제가 국내 강의를 잘 안 하고 해외 강의만 하는데, 영어 강의 많이 하다가 이제 영어 강의도 재미없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 강의를 하자 해서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될 수 없죠,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왜 회식 때 건배사 해달라고 안 아니 해주셨어요? 내가 아이잖아, 아이. 애매하게 막 10명, 20명 이렇게 쓰면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런 거 보면 이게 흑자라는 거거든요. 흑자는 우리 몸에 없는 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정상 색소 세포거든요. 근데 이상한 엉뚱한 애들이 생겼는데 걔네들이 막 무리를 이루어서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는 걸 흑자라고 해요. 정상적인 색소세포라면 색깔도 적게 만들지만 이렇게 증식하지 않거든요. 증식하는 이상한 세포가 생긴 거기 때문에 흑자는 완치의 대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흑자는 치료가 잘 되면 완벽하게 없을 수가 있고,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면 없어졌으니까 재발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왜 잘 안 되냐? 너무 크거나, 그리고 그런 변이가 이렇게 생길 정도로 햇빛을 많이 받았다는 건 피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피부가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흑자가 큰 게 있으면 그걸 레이저로 빼는 과정을 이 피부가 못 견디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완치가 되지만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흑자인 거예요. 그래서 흑자라고 누구나 다 똑같이 잘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흑자가 다 어렵거나 한 것도 아니다. 기미는 뭐냐, 기미. 먼저 기미는 알아둬야 될 게, 기미는 아직 왜 생기는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걸 전제를 얘기할게. 중론은 뭐냐면, 기미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기능 이상이 생긴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색깔을 만드는데 여기에 살고 있던 애가 갑자기 정신 이상이 돼서 색소를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가 오작동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없던 게 생긴 건 완치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있던 게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는 걔를 없앨 수가 없어. 왜냐면 걔를 없애면 색깔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미는 파괴해서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조절을 잘 해서 오작동하는 걸 다시 정상작동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피부가 망가져가지고 오작동을 하고 있는 거를 레저 치료 한두 번 한다고 정상 되겠어요? 그리고 흑자도 심한 경우는 손상이 많아서 치료를 못 견딘다고 했잖아요. 기미는 더 심해요. 기미는 더 많이 손상이 발생했을 때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은 이렇게 기미가 있죠? 그냥 동글동글한데 붓으로 뭘 칠한 것처럼 이렇게 면적으로 오잖아요. 전형적인 기미는 이래요. 아까 기미가 더 양도 많고 면적도 크니까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기미가 더 어렵거든요. 여기는 피부가 얇으니까 치료 과정을 잘 못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두꺼운 피부는 그래도 견뎌요. 근데 얇은 피부는 더 못 견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기미 치료는 첫 번째 없애는 치료라기보다는 조절하는 치료인데,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 피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치료 난이도가 너무 다르고요. 흑자는 흑자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하면은 한 99%의 확률로 판별할 수가 있어. 근데 기미는 모양이나 검사를 아무리 해도 이게 기미인지 다른 색소인지 아직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진단법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마다 기미를 이해하고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마다 치료도 다 다른 거예요. 기미 치료가 여러 번 걸리는 이유는 어디가 망가졌는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계속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고장난 부분을 찾아서 돌리려는 시도를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기미 치료법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교과서를 보고 내가 알았다거나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다거나 뭐 논문을 보고 알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내 환자를 쭉 보면서 막상 적용했을 때 또 다르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저만의 이제 접근법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기미 치료는 병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죽은 깨는 더 쉽죠. 죽은 깨를 한 번에 치료 못 한다면 그건 피부과 의사라고 하긴 좀 힘들 정도로 요즘에는 죽은 깨 치료는 아주 쉬워요. 그 색소의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작고 주변에 손상이 적기 때문에 레저 치료를 잘 견디고 파괴도 잘 되고 죽은 깨 치료는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서 좀 이 환자들이 더 나빠지는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제 의견이에요.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미는 생활 습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라던가 자외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물론 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들 화장하고 문제가 많아요. 눈 주변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걸 지우고 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손상이 계속 가기 마련인데 다른 부위보다 특히 이런 부위는 클렌징 같은 걸 계속 세게 하다 보면 피부염이 정밀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 팔 같은 경우도 다리 같은 경우도 피부염 생겨서 계속 몇 달 동안 긁다 보면 시커매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계속 자극을 받으면 그 부위가 계속 색소 침착이 오는 것 같아요. 기미가 심하니까 그걸 가리려고 화장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밀착력이 세고 커버력이 좋은 걸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지우려니 세안제도 강한 걸 써야 되고 자극을 더 줄 수밖에 없고 그럼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치료는 기미가 심하다고 기미 레이저 막 세게 쏘거나 하지 않죠. 물론 색소 치료는 하지만 탄력 치료라든가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이 최근 제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근본적인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손상받은 피부가 좀 정상화돼서 기능적인 정상화를 유도하려고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흑자나 주근깨 같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애들이 기미랑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기미가 싹 깔려 있는데 여기 흑자가 빼기 좋은 게 딱 있다고 레이저를 세게 쏴버렸을 때 흑자는 흑자대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는 기미가 막 더 손상이 심해져서 문제가 돼서 시커매지는 경우들. 기미 치료는 정상화시키는 치료, 흑자 치료는 파괴하는 치료인데 그 둘은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기미인데 흑자인 줄 알고 파괴시키는 치료를 썼다간 오작동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색소 치료는 정말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에 뭘 어떻게 하려고 달려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런 분도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토닝 하다가 뭐가 문제가 되니까 또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또 다니고 하다가 이제 막 이런 난리가 나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얼룩덜룩해져갖고 뭐 하얗게 돼갖고 와버리고 그런 거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강약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센 레이저 써야지 라고 해버리는 의사가 없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저라고 뭐 100% 성공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좀 조심해야 된다. 레이저 토닝, 피코 토닝 이 용어들이 다 너무 비슷해. 레이저 토닝에 피코 토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저 토닝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피코 레이저가 있고 피코가 아닌 나노 토닝도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혹은 방파장을 쓰는 레이저 토닝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중에 가장 대장 레이저 있어요. 그런 얘기 하면 또 광고하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레이저가 피코웨이입니다. 너무 아파서 못 받겠다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통증에 좀 민감한 사람도 있고 통증에 좀 둔감한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색조가 좀 달라.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사람마다 약간 색감이 달라서 이건 내 이론인데 그 색조에 따라서 빛이 반응하는 강도가 조금 사람마다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이저 되게 세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강도로 써도 그런 사람은 좀 더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잔털이 많거나 그러면 색소 레이저 할 때 털이 타면서 통증이 심한 경우 그런 요소 때문에 레이저 토닝도 아파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못 받는 사람들은 맞춤 거 바르고 하는 것도 저는 뭐 꼭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원장이 옛날에 뭐 별명이 기미는 알렉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원장님한테 들었어. 근데 그 원장님이 나한테 그랬거든. 피부과 전문 원장님이신데 본인은 색소 치료가 제일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어려우니까 어렵고 사실 치료에 나섰다가는 욕먹기가 쉽고 환자가 결과가 안 좋으면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색소를 하기 싫어하는 의사도 많죠. 옛날에는 제가 한동안 색소에 꽂혀가지고 색소를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 좀 보이는 게 더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새로운 막 피부과 열리면 토닝 이벤트 이런 거 많이 해서 그 진짜 어이없는 짓이고 티 안 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경우는 대부분 좋아지든지 말든지 제일 약하게 틀어서 그런 거. 기본적으로 피부과에서 색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서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또 대표적인 게 제모인데 제모도 소위 뭐 공장 많잖아요. 제모 공장에서 제모 100번 1000번 해도 제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오재한 제모가 있어요. 약하게 쏘니까. 근데 비난은 아니야.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기 쉬워요 의사도. 나도 그런 유혹을 많이 듣고. 아직까지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 있어. 기미 환자는 나한테 너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 기미 환자가 너무 많으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오세요. 다른 병원도 좀 가세요. 됐을까요?